안녕하세요. 요리로 행복을 나누는 배짱이 아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제육볶음을 준비했는데 물이 많이 생기고 양념이 곧돌아 아쉬웠던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요리가 가장 큰 숙제일 텐데요. 다음엔 더 맛있게 해야지 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분명 다양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똑같이 만든 것 같은데 막상 완성된 걸 보면 원하던 비주얼과 맛이 안 나온 적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조리 순서를 잘 안 지켜서인데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재료가 같으면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리 순서가 요리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누구나 실패 없는 맛있는 제육볶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인 레시피 시작하기 전 앞으로도 실패 없는 요리 레시피와 꿀팁 받고 싶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시는데 전 이렇게 앞다리가 600g을 준비했고요. 4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겹살, 목살, 뒷다리살 취향껏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가성비는 역시 앞다리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최대한 얇게 썰린 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솔직히 고기는 공기와 닿는 면적이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좋아 통고기를 사서 먹기 전에 바로 얇게 썰어 먹는 게 가장 맛있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얇게 써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걸려서 전 이렇게 썰어져 있는 고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고기는 구입한 날 바로 먹어야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귀찮아서 며칠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고기 잡내가 나기 시작하므로 되도록이면 구입한 즉시 만들어 먹는 게 좋습니다. 우선 고기는 접시에 올려주시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겉면에 있는 핏물을 우선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핏물을 최대한 제거한 고기는 우선 잠시 옆으로 빼주시고요. 우선 저는 야채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육에서는 그렇게 야채가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우선 이렇게 양파 반 개랑 대파 한 단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채 써는 것보다 좀 약간 굵직굵직하게 썰어 주세요. 썰은 양파는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대파 한 대도 썰어 줄 건데 대파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사이즈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한 마디 사이로 자르고 반으로 한번 커팅해 줄게요. 제육에서 대파는 많이 들어갈수록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녹색 부분 또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야채 손질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육볶음의 양념은 보통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메인으로 들어가는데요.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비율은 취향껏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고춧가루는 좀 더 깔끔한 맛을 주고 고추장은 텁텁하지만 좀 더 묵직한 맛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춧가루 3대 고추장 2를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 고춧가루만 사용하시면 좀 더 깔끔한 매운맛을 내실 수 있고요. 아니면 고추장과 고춧가루 비율을 1대1로 해도 맛있습니다. 여러 비율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취향껏 자기 조합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선 저는 제가 좋아하는 3대1 비율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춧가루는 우선 3스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굴소스 1스푼, 그리고 맛술 2스푼, 그리고 물엿 1스푼, 그리고 간장 1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 1스푼,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3분의 1스푼, 그리고 후추를 톡톡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강즙이 있으시면 생강즙 1스푼을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돼지고기에는 생강즙이 정말 잡내를 잡아주는데 정말 좋은데 생강즙이 없어가지고 생강 가루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은 양념은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양념장은 잠시 옆으로 치워주시고 후라이팬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후라이팬 하나 준비해 주시고 불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식용유는 한 스푼 정도 뿌려주시고요. 팬이 달궈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어느 정도 팬이 달궈지면 고기를 넣어 주세요. 고기가 노릇해질 때까지 익혀주도록 할게요. 자, 고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설탕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설탕은 작은 티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아서 겉면에 코팅될 정도로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아까 만들어 두었던 양념장을 넣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념장을 넣고 물 한 50ml를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 주어야 양념이 골고루 잘 섞이거든요. 물 넣지 않고 그냥 양념만 넣으면 양념이 떡이 져가지고 한쪽에만 배일 수 있으니까 물을 넣어서 양념이 고기에 골고루 배일 수 있게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양념이 고기 전체에 배일 수 있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저는 물 한 번만 더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양념이 고기 사이사이에 잘 배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넣고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 센 불을 이용해서 물을 최대한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배었다 싶으면 아까 준비해 두었던 야채를 넣어 주시고요. 보세요, 거의 물기가 없거든요. 이 정도 야채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으면 불을 꺼 주시고요. 참기름 한 스푼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잔열을 이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잘 볶아졌죠? 자, 이렇게 순서만 잘 지켜주셔도 실패 없는 제육볶음을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완성된 제육볶음은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맛있는 제육볶음이 완성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깨를 위에 솔솔 뿌려주도록 할게요. 어때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흰 쌀밥이랑 함께 먹으면 정말 밥 한 공기는 뚝딱 해치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기사식당 스타일의 제육볶음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가족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앞으로도 쉽고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 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배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